안녕하세요. 조태하팀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의 하락 전환인가 라는 주제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앞으로 투자로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하TV 컨텐츠는 이렇게 7가지로 진행되고 오늘은 부동산 시황과 기초 실전 강의편이 되겠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본 영상의 내용은 그냥 개인 투자자의 사견일 뿐이니 본인의 투자 자금과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업로드가 좀 잘 안 됐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아시는 분은 블로그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제가 공인중개사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차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제 10월 30일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30일 정도 남아서 거의 마지막 이제 스퍼트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제 시험일까지 뭐 영상을 꾸준히 올리긴 할 텐데 예전처럼 이렇게 자주는 올리지 못하고 시험 끝나면 다시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9월 22일 날 바이어 쪽으로 중앙일보 제 인터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때 다문과 카카오 뭐 네이트 톡 통해서 모든 이제 그 매체에서 이게 인기 기사로 올라갔나 봐요. 그래서 연락 끊겼던 지인들 그리고 상사 뭐 동료 그리고 동네 예전에 동네 친구 중고등학교 친구까지 다 이제 연락이 돼서 진짜 메이저 언론의 그 영향력이 진짜 크구나 이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댓글로도 되게 화나신 분이 많아서 좀 악플도 좀 많이 받곤 했거든요. 그렇지만 뭐 제 의견 그리고 바이오족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삶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는 문제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바이오족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두 다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런 삶의 방식도 있고 이런 투자 방법도 있으니 이것을 원하는 분만 노력해서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하나의 그냥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족이든 부동산 투자 성공이든 관심이 있으신 분들만 듣고 이제 공부하시고 성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인터뷰 통해서 뭐 여러 곳에서 또 연락이 좀 오고 섭외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문화센터 강의 의뢰도 왔는데 좀 선별적으로 제가 또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뷰는 이제 선별적으로 좀 하고 있고요. 뭐 그게 이제 최근에 요즘에 근황이고 일단 공부에 선택과 집중으로 최선을 다해서 좀 남은 시간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을 통해서 보통 이맘때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보통은 가을장을 맞아서 상승의 시그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상승을 하는 분위기가 잡혀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최근에 추석 이후에 시장을 좀 관찰해 보면 생각보다 상승 시그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왜 그랬냐 좀 원인에 대해서 좀 보면요. 근데 지금 시장을 계속 보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런 분위기가 좀 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 카페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거래가 꾸준히 되거나 아니면 핫한 시장, 거래가 많이 되고 이제 수요층들이 많아서 조금 부동산이 바빠지고 그리고 신고가가 이제 계속 터지는 상황이 이제 불장이 진입한다든지 가을장이 진입한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이런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의 추세 전환인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보시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부동산 이제 시장을 어떻게 관찰하고 또 예측을 하느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그냥 이런 이제 그 예상치 못했던 시장 그리고 규제가 나온 이후에 이제 현재 실제의 현장에서의 분위기
시장의 상황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예측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의 상황과 비교를 해가면서 그런 이제 예측력을 높이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찰과 기록 그리고 이것이 그냥 시점 공부지 뭐 다른 뭐 공부 대단한 공부 이런 게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측한 것과 그다음에 규제의 방향성 그리고 시장의 실제 흐름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이제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다음 투자에 활용하는 게 저는 그게 진짜 실전 투자고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상황은 어떻냐? 그냥 정부의 방향은 딱 일관성 있게 이제 계속 가고 있어요. 대출을 조이고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가계대출이 지금 700조가 넘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가계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계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가계대출 이제 유동성은 계속 부동산 시장에 이제 흘러가고 있으니 부동산 시장은 또 계속 오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출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1금융권을 또 대출을 막으니까 이제 2금융권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최근에는 2금융권의 대출 규제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종합 대책도 또 나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 규제에 따른 이제 실제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상황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대출 규제책을 이제 보고 이제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투자를 유예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거래량이 지금 많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규제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보면 확실히 수요가 억제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을 이제 규제를 하면 내가 투자를 두 개를 할 것도 하나를 할 수밖에 없고 실거주자들이 내가 그 실거주를 하기 위한 집이나 아니면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들을 움직이더라도 대출 때문에 여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를 억제를 하는 역할은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부작용도 발생을 하는데 경제의 활성화가 떨어지면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게 가계대출과 이제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대출이 이렇게 줄어들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2년 4월에 대선이 있거든요. 내년에 4월인데 대선이 이제 6개월 정도 앞으로 남았고 이제 정부는 이 대선 전에 부동산 급등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기사의 사진에 보시면 알겠지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대표적인 매파 성향의 그 인물이고 이분은 매파 성향에 있는 분이 대표적인 것처럼 이분들은 그 금리나 아니면 유동성을 불어넣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보다는 이분의 목표 첫 번째가 가계대출 관리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시키고 대출 규제를 이제 전 금융사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고 지금 뭐 경제부총리 뭐 한국은행 총재 모두 모여가지고 내년까지 대출 규제는 꾸준히 하겠다는 목표를 이제 세워서 관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래 단절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대선까지 거래 단절을 시켜서 주식시장에서 뭔가 주식시장 전체가 급등 현상이 나타나면 사이드카를 발동시켜서 몇 번 동안 거래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급등했던 이제 투자 심리가 그 몇 번 동안 거래를 안 되게 임으로써 또 약간 완화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거래 단절을 시켜서 이제 급등하는 이제 투자 심리를 조금 죽이겠다 이런 의도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코스피도 3,300까지 찍었다가 지금 다시 이제 10% 정도 조정하면서 전체적 하락 국면을 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지금 약간 좀 조정장이 있죠. 그 이유는 이제 테이퍼링이 진행된다는 우려, 그리고 금리 인상의 우려, 그리고 중국의 흥다그룹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우려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국내외 주식 시장이 좋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흥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좋아진다 안 된다 말이 많지만 또 채권 이자 지급을 못해서 계속 이런 이제 그 파산 위기가 계속될 것이고, 뭐 중국 그 정부와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은 크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테이퍼링 속도와 흥다그룹 관련된 이제 중국 경제 위기가 이제 확산이 됐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전체적인 상황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비율의 현금 유동성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무리하게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은 아니고 잠시 쉬어가는 시점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와 이제 공급 감소의 영향은 이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대출 규제도 하고 있지만 양도세 이제 중과 같은 이제 규제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도세 중과나 아니면 재건축 재개발 이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공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 곡선에서 공급 곡선의 좌측을 이동시키거든요. 이런 상황만 된다면 뭐 이 그래프 상이 원래 이제 기존의 수량과 거래량과 가격이었다면 공급 곡선을 좌측 이동시켜서 그동안에는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지금 이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이제 수요를 감소를 시키며 여기서 이제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고 수요 곡선도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를 하지만 거래량을 주는 이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줄지만 가격은 팽팽하게 줄다리기 현상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문제는 이 수요 감소가 지속될지 거시경제의 영향, 지역별 사이클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 이것을 이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량은 확실히 줄겠지만 가격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방향은 두 가지의 케이스로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를 누리며 일시적으로 매수의 동결 현상이 일어나면서 수요량이 줄어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요 곡선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거든요. 그렇지만 향후의 매수 진행 시에 이제 급등하는 부적양이 그동안 이제 수도권 시장과 전국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수요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필수재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적 수요라든지 아니면 그 생애 그 주기 상황에서도 꼭 주택을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은 수요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계속하면 일시적으로는 동결 현상으로 그 매수를 이제 유예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시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이제 급등하는 현상이 단연간 이렇게 반복하면서 진행이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문가라든지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공급의 방향성으로 이제 틀었지만 실제적으로 상기 신도시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 원도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5년간 그런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억제시키면서 계속 이제 동결시키는 현상으로 계속 전략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이 상태로 계속 죽어버릴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지의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거시경제의 문제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내외 이제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국내외의 이제 투자 환경이 안 좋아지면 투자 심리도 좀 계속적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그래서 거시경제 위기로 이어질지에 대한 관심이 좀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미 8년간 상승했고 외곽과 구축까지 상승 완료된 상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도권 아파트가 있지만 뭐 다주택자로 또 있지만 그것을 또 지금 당장 팔 생각은 없는 이유는 하락으로 지금 당장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투자한 것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냥 두면 오르는 곳이라 믿기 때문에 그냥 묻어서 그냥 가는 거고요. 부산 경남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부산 경남은 지금 상승 기간이 지금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매각과 구축 상승률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전세가율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같이 간다고 볼 수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의 데이터도 수도권과 부산 경남은 디커플링 되면서 이제 갔던 상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수도권이 뭐 심리가 죽어서 하락으로 가더라도 지방인, 대표적 지방인을 할 수 있는 부산 경남은 괜찮은 상황이라 보기 때문에 뭐 조정장이 오면 그것을 기회로 저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부산 경남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 전략은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투자로는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관망하면서 향후에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제 가을장에 본격적인 상황이 나타나면 이제 그때 또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시장과 국내외 경제 상황을 지켜보고 무리하지 않는 투자가 좋은 시점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조정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수도권보다는 부산 경남을 좀 지켜보다가 조정장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저는 지금 좋은 지금 시점에 투자하기 좋은 전략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준비 중인 컨텐츠는 이제 부산에 5천만 원대 투자 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단지, 그리고 2021년에 부산 부동산은 얼마까지 오를까라는 내용으로 이제 영상을 앞으로 또 준비할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고 후속 영상이 기대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